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의 상하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북한이 얼마 전에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장마철 앞두고 퍼졌고 그래서 이런 게 퍼지는 데는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이 전체적으로 열악해서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여름철, 장마철에 특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물오염이 심각해서 상하수도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해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이 북한의 상하수도 공사에 10억을 우선 배정했다고 2019년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의 상하수도에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실제 상하수도가 그만큼 열악합니까? 네,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한경북도에서 네. 살 때는 남쪽이라던가 이런 데 상하수도가 물이 나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물이 나쁘고 그래서 북한은 상수도가 많이 안 좋았고 옛날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랑 이런 우물을 많이 길어 먹고 그다음에 펌프를 자사서 물을 많이 먹었는데 이런 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쇠 비린내 비슷한 네, 예, 그런 냄새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그 물이 상수도가 안 좋아서 그 이런 유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친구들이 그 유마티스 관절염하고 그다음에 그 물로 인한 어떤 관절염이 있어서 걸지 못하고 학교에 공부하다가 조퇴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수도 시설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에서 북한의 뭐 상하수도에 대해서 협회가 나서고 상하수도 협회가 예. 뭐 교수들이 나서고 또 정권들이 나서고 박원순이가 나서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국가라는 모양을 가지고 뭐 대외적으로 행세를 하려면 저거 나라의 상하수도를 갖추는 거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입니다. 상하수도 안 갖춰놓고 국가라고 행세를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 핵하고 미사일 만들 돈으로 그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북한이 아예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안 한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예전에부터 나라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김일성 독재가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으며 또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군부 무기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 삶에 대해서는 진짜 수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투가면 한국에서 북한에 지원을 한다, 한다 할 때 이제 상하수도가 계속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이 돼요. 근데 북한의 지금 그 상하수도의 실태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북한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물은 뭘로 갖고 묻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어쨌든 80년대 중반까지 생각하면 그때 그 일본에서 예전에 수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은 국경 지역에 두만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두만강 물을 정수해서 약 처리를 해가지고 주민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두만강에 나가서 뭐 이렇게 빨래도 할 때가 있었고 물은 좀 이렇게 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흐리고 딱 진흙물처럼 누런 색깔을 많이 띠는 그런 두만강 물이었는데 어쨌든 그 물을 정수해서 이렇게 약 처리를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주민 식수를 사용했는데 그 식수마저도 하루에 24시간 수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수도 꼭지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요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도 전기가 워낙 또 긴장하다 보니까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기고 예, 그래서 물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경북도 쪽에는 워낙 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80년대 중반이 될 무렵에 말로는 소위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지 지도라 해가지고 김일성이 한경북도 온송 쪽에 현지 지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식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식수를 언급하다 보니까 두만강물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우리 주민들한테 두만강물을 먹여서야 되겠냐. 두만강물을 먹고 우리 식수를 그런 물로 식수를 사용하면 주민들이 가슴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산속의 물 자원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그걸 현지 지도해서 비서급들이 이런 한경북도 해룡, 언송 이쪽에는 샛별 쪽에는 산이 많이 분포돼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해가지고 김일성이 그러면 이 상수도를 산의 물을 가져다가 주민들한테 공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를 건설하려고 보니까 수도관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도관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들도 다 그 상수도 건설하는데 어떤 건설이 조직되거나 어떤 대형 뭐 이런 현장 일이 발생할 때는 대개 회사들마다 다 거기 동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잠깐 동원된 기억이 납니다. 그래 났는데 관이 상당히 둥그렇고 큽니다. 그래서 그 2m 깊이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관을 이렇게 넣어서 다 설치하는데 그 제가 아는 그 아저씨가 사장님이 관을 넣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관에 깔려서 돌아가신 기억이 납니다. 그럴 만큼 수도관을 다 설치하고 거기에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설치 다 한 다음에 그 물을 저수 그런 데다 모여놓고 산에서 내려온 물을 한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 아니고 여러 산에서 다 내려오는 물을 거기다 다 모여놓은 다음에 근데 물은 상당히 좋으니까 일부러 그 산속에서 결핵 환자, 뭐 간염 환자들이 요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치도 좋고 물이 좋았습니다. 근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뭘로 먹입니까? 평양은 우리 가보지 못해서 모르긴 하겠지만 평양은 일부러 대동강물 뭐 하여튼 이런 물을 정수해서 식용으로 공급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평양에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 물이 잘 안 올라간다 이야기가 예, 맞습니다. 밑에서 들고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예, 난방도 안 돼가지고 물도 올라 못 가서 고층은 대개 최고로 높은 게 평양에 105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 짓다가 망금. 예, 근데 그 짓기는 다 지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 말로 여기서는 105 아파트라고 하는데 거기는 105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최고를 높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평양 시내는 거의 20층 뭐 이 정도로 되는 고층짜리인데 10층 이상부터는 거의 물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70년대부터도 평양은 난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겨울에는 그 친척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에는 이불을 쓰고 그다음에 물도 막 이 빵강동 가지고 물 기르러 다니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는 그 내원수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말로는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은 북한에 있을 때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하면 어떤 시골 할머니가 평양에 친척집에 방문을 했는데 스위치를 트니까 물엿을 가지고 시골에서 갔는데 그 물엿을 모르고 땅에 방바닥에다 놨는데 그 손자가 그 스위치를 딱 캐니까 예, 보일러가 들어와서 그 물엿이 녹았다. 예,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우리 쪽에는 뭐 꿈도 상상도 못할 시기였는데 북한에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닌다. 뭐 이제처럼 난방도 들어온다. 수도도 콸콸 나온다. 뭐 이런 선전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난방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전기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수도도 고층짜리는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동파가 돼가지고 잘 올라도 못 가고 북한의 그 새로 지은 아파트나 건축물이나 평양에는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이겠죠? 예, 맞습니다. 하수도 부분을 예. 그럼 물이 나와야 수세식 화장실이 그렇죠.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일정한 시간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도 그거 굉장히 불편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단련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평양뿐만 아니라 도시, 군에도 아파트는 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제처럼 물 사정이 긴장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큰 바켓이나 뭐 이런 독을 갖다 놓고 물이 나올 때 2시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나오는 시간에 그릇마다 다 물을 채워 넣습니다.
한국에 그 단수 조치된다고 가끔 수조 탱커 아파트 같은 데서 청소한 다음에 이제 물 받아 놓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그런 그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회령에서는 화장실은 뭐 어떤 화장실입니까? 해령도 화장실 다 일반 주택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이제처럼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동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네. 나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에는 그냥 벽 같은 거 세면도 아닙니다. 세면 있는 곳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처럼 흙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해놓은 수세식 그런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아침에 그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을 꼭 봐야 되는데 꼭 공동 화장실에 가는데 앞에서 다른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일 보고 나와야 되는데 공동 화장실 그것도 집집마다 예, 있는 거 공동 아니고? 화장실이죠. 한 동 4세대든 한 동 2세대든 상관없이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공동 화장실하고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갈 것이고 어쨌든 그 지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세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공동 화장실 그거 예, 쓰고 예, 있어요. 그럼 뭐 줄들 화장실 앞에 좀 서고 그러겠네요. 예, 좀 섭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 서는데 서너 명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릴 때 했던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하수도나 이런 거는 집에서 이제 만약에 설거지나 이런 거를 하면 어디로 버립니까? 그 물, 그래서 하수도 시설이 정말 안 좋은 게 집 라인에 보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도랑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하수도가 정수조로 해서 내려가는데 일반적인 주택들은 도랑 쪽에다가 그 하수도 관을 연결해 가지고 집에서 도랑으로 버리는 거네. 예, 도랑에 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도랑에 흘러내려가는 물이 지역마다 다른데 도랑보다 집이 좀 높으면 그게 쭉 빠지고 흘러내려가는데 집보다 평평하거나 예 그런 거는 물이 안 도랑물이 내려가죠. 예.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인민반장 여기 말하면 통장이죠. 인민반장이 청소 나오세요 막 소리를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랑이 잘 내려 안 가고 막히고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부패되고 이러니까 그 인민반장이 그런 걸 체크하고 또 인민반 지역 내 주민들이 이 도랑을 좀 어떻게 인민반에서 동원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면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동원 나오라 이래요. 그러면 삽을 가지고 다 나가서 그 도랑을 쳐냅니다. 그 깡치 안 잡거나 뭐 이런 걸 도랑을 옆에다가 다 퍼서 놓고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고 현장 일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랑의 물은 또 개천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개천이나 이런 게 오염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모든 그 하수를 그걸로 빼면. 그렇죠. 한국 그래서 같은 경우는 하수는 일단은 뭐 화장실 하수는 정화제로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오폐수 같은 것도 일단 묵혀서 이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이라도 좀 있는데 그럼 바로 도랑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하천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70년대, 80년대까지 보면 한국의 하천이 뭐 안양천이나 이런 하천들이 전부 냄새가 나는 하천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상하 수도를 더 개선을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데 다 물고기들이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하수도 수준이 그냥 도랑으로 내보내면 엉망진창이겠네. 그렇죠. 도랑하고 도랑이 모여서 또 그다음에 두만강에 흘러내려가고 예, 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북송이 돼서 그 보이부 구류장에 구치되어 있을 때 지하수물을 먹입니다. 근데 그 지하수라는 거는 아주 이렇게 봉쇄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변소가 이제 수세식 변소로 밖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스며들어가서 거의 오염해. 뭐 일체 정수가 안 되는 그런 지하수물을 먹이니까 10중 8구로 대장염이 다 와서 막말하면 피똥에 콧똥에 싸고 거기서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일찍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자기들이 뿌려먹는 종 같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는 투자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상하수도를 놔주는다.
저거가 가진 거는 무기 만들고 핵이나 우리가 저거 그 상하수도를 놔준다라는 논의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정신이라 보십니까? 실제로 어떤 뭐 대북 지원이든 뭐 이제 상하수도든 뭐 식량이든 어떤 걸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줘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하층계고 주민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정말 10중 8구로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농업 기반을 우리가 해주자, 상하수도를 우리가 해주자, 전기를 북한에 우리가 해주자. 자, 상하수도 나온 김에 이제 전기도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보면 개성공단에 우리가 전기를 보내고 또 개성공단의 그 물 시설을 거기에 이제 공장이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을 일부 한국 사람이 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했는데 철수하고 난 뒤에 북한이 그걸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전혀 그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원래 일제시대 때 네. 남한이 전력 사정이 안 좋았고 오히려 서울보다는 평양이 전력 사정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공업시설 대부분이 북한에 집중됐고 네. 일제시대가 네. 왜냐하면 만주 중국을 공격하니까 공업 생산 시설을 북한에 많이 집중시켰고 남한은 농사 짓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더 공업 시설이 많았고 네. 남한보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여러 가지 광산의 원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압록강과 두만강에 댐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풍댐이라고 아시아에서 제일 컸대요. 그 압록강에. 예. 또 두만강에도 큰 댐이 있잖아요. 두소댐인가 뭐 큰 댐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걸 다 만들어가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때 당시 전기 사정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도 그 도문 지역에는 네. 북한의 전기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 그런 북한에서 지금 전력이 부족해가 그래서 개성공단의 전력도 여기 남한에서 보내고 북한이 그걸 또 일부 도전해서 쓰고 공단이 스톱했을 때 그래서 북한이 전력도 지금 상이 안 좋다. 거기 저기 회령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 전기가 안 좋습니다. 전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있잖아요. 네. 트럭도 안에다 넣는 석유, 디젤유 그걸 조금씩 얻어다가 이런 잉크병이라고 있는데 그 잉크병에다 넣고 면실을 거기다 면실을 넣고 하면 불을 달아놨는데 얼음불처럼 그렇게 예, 그것도 디젤유가 아까워가지고 오래 못 켭니다. 잠깐 켜고 저녁에 8시 반에는 자야 됩니다. 뭐 불이 없으니까. 예. 근데 잠깐 밥 먹을 때만 켜는 것도 그게 디젤유 기름이 이렇게 날리면서 시꺼먼 재가 막 나오죠. 재가 막 온 얼굴에 근데 그 재가 이렇게 부스러 떨어지는 게 기름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문지르면 우리 이게 마스카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시꺼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보면 전기골로가 아니라 기름 골로하고 경유로 또 경유로 그 뭐 호롱불 같은 걸 했죠. 네. 예. 양초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고 양초는 완전히 금값이다 보니까 양초는 조금만 캐다가 어찌다 예전에 하얀 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를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캐다가 그 다음에 디젤류 좀 얻어가지고 디젤류를 캤는데 코 안에 입안이 아주 새까맣습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 70년대 초반까지 네. 거의 어지간한 시골에는 60년대는 전기 안 들어가는 시골이 많았어요. 네. 상수도도 없고 네. 우물에 물 길러 먹고 이렇게 살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접어들면서 초반부터 전기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네. 상수도가 이제 공급이 돼가 수도가 다 나아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 물사정들이 집마다 시골에도 상수도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수도가 개량이 되어서 네. 수색식 화장실들이 이제 농촌에도 어지간하면 다 들어서고 이렇게 됐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이제 보통 진행이 됐는데 북한이 70년대 말까지 한국보다 상황이 나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나았을 때도 상하수도나 전기에는 투자를 거의 안 한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해놓은 거 그걸 갖고 그냥 버티면서 네. 투자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노동력도 많아서 공사 비용도 안 들 건데 전부 남는 게 사람밖에 없는 데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진짜 그 북한이 중국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어디보다도
북한이 정말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정말 생활이 좋았습니다. 예, 근데 70년대 후반부터 모든 게 싹 물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지? 북한 주민들도 왜 이렇게 생활 필수품이 하나도 없냐고. 예전에는 그래도 나이론천, 데트론천 그런 대로 평양에서 좀 구하기도 하고 식료 상점에 가면 된장 간장도 좀 있었고 이랬는데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빨래비누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북한 생활 형편이 엉망이 될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모든 북한 생활 주민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국방부에 들어간다. 모든 자금이 국방에 투자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어릴 때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방에 투자하는 자금이 5분의 1만 북한 주민들한테 투자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해방되고는 일본이 쓰던 거를 그대로 다 쓰면서 버텨왔고 북한의 인구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버텨오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했던 시설이 한 3, 40년 지나고 거의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를 거의 안 해가 네. 요즘 아파트 같으면 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할 비용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시설 자체가 완전히 낙후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북한에 왜 저렇게 상하수도 전기까지 이제 인프라가 낙후됐는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북한의 정부에는 돈이 과연 없느냐, 북한에는 세금 같은 게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